안녕하십니까. HTML, CSS 실습 두 번째 2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폼 태그를 이용해서 사용자의 정보를 서버 측에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서 실습을 같이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폼 태그라든가 아니면 인풋 태그, 폼 태그 안에 있는 중요한 속성 두 가지가 있었죠. 액션이라든가 메소드, 다음에 인풋 태그의 중요한 속성, 타입이라는 속성, 다음에 또는 뭐 셀렉트 같은 태그 등을 이용해서 사용자의 정보를 그 서버 쪽으로 전송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거는 HTML 태그만을 가지고 사용자의 정보를 전달한 거였다면, 오늘 할 내용은 HTML 그 태그 가지고 내용을 만들고요, 웹 문서의 내용을 만들고, 다음에 CSS 스타일 시트를 적용을 해서 화면의 레이아웃을 디자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살펴볼 내용은 쇼핑몰 메인 페이지 제작입니다. HTML 내용을 CSS를 이용해서 공간 분할을 합니다. 바로 레이아웃을 설정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전체적인 레이아웃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자, 아래쪽이 결과물 화면입니다. 자, 오늘 살펴볼 내용은 브라우저 HTML의 내용은 크게 세 덩어리로 나눠집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헤더에 속하는 부분이겠고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어디까지? 여기까지 컨텐츠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다음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끝에까지 푸터에 해당하는 총 크게 세 덩어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각각의 덩어리는 다시 또 여기에 GMB라든가 로고, 다음에 히트 메뉴, LMB 정도의 메뉴로 다시 면 분할 레이아웃이 나눠질 수 있겠고요. 다음에 컨텐츠는 여기 보면 큰 덩어리 사이드 메뉴와 슬라이드 메뉴라는 이런 큰 덩어리가 있고, 다음에 히트 프로덕트, MD 프로덕트라는 큰 덩어리가 각각 존재를 합니다. 그 각각의 덩어리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면 분할을 다시 사용자 개발자가 알맞게 적당히 분할을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푸터 같은 경우에는 덩어리가 크게 하나, 둘, 셋, 네 개가 보이는데, 이 네 개의 덩어리를 어떤 면적으로 화면에 배치를 할 것인지, 또 CSS를 통해서 스타일 시트를 적용을 함으로써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코드와 브라우저에서 완성된 결과물을 보고 새 문서를 열어서 한번 코드를 같이 한번 코딩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방금 봤던 대로 위쪽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가 헤더입니다. 자, 우리가 CSS를 잘 적용하기 위해서는 선택자를 먼저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스타일 시트의 속성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죠. HTML 구조, 내가 작업하려는 HTML의 구조를 완벽하게 완전히 다 분석을 할 줄 알아야지 정확하게 어느 내용의 속성을 어떤 곳에 적절하게 적용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위쪽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가 큰 덩어리라고 그랬죠. 여기가 바로 시멘틱 태그를 이용한 헤더 태그를 이용해서 이렇게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다시 몇 개의 덩어리? 한 개 GMB, 두 개 로고, 세 개 히트 메뉴, 네 번째 LMB, 이렇게 해서 큰 네 덩어리, 이 덩어리, 이 덩어리, 이 덩어리, 이 덩어리, 네 덩어리를 만들고 그 각각의 덩어리마다 이렇게 리스트 구조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두 번째 컨텐츠 부분인데요. 자, 컨텐츠 부분에서는 시멘틱 태그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디비전 태그, 일반 태그에 ID 속성을 주고 있습니다. 자, 시멘틱 태그가 WC3 컨소시엄에서 와일드 앱 컨소시엄에서 권장 권고 사항이지 꼭 강제 사항은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태그를 이렇게 시멘틱 태그와 일반 태그를 섞어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하지만 권고 사항에 따르면 이렇게 시멘틱 태그를 같이 혼용하는 것보다는 시멘틱 태그로 전체적인 큰 틀을 잡고 그 안에 다시 일반 태그로 면을 분할하는 방법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은 예제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섞어서 한번 덩어리를 레이아웃을 잡아보고요. 자, 컨텐츠는 이렇게 디비전 태그로 크게 묶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덩어리가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있고 그 두 번째 덩어리 안에 또 덩어리가 이렇게 두 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이 큰 덩어리고요. 다음에 두 번째 덩어리가 여기 히트와 MD, 그 안에서 다시 리스트 메뉴로 이렇게 나열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맨 마지막에 푸터 부분이 나옵니다. 푸터 부분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세 덩어리, 네 덩어리인데 이 네 덩어리가 이렇게 디비전 태그로 다 묘사가 되어 있고요. 디비전 태그를 이용해서 묘사한 다음에 CSS를 이용을 해서 레이아웃을 잡아 나가고 있습니다. 자, 전체적인 뼈대는 제가 좀 빨리 말씀을 드렸는데 퍼즈 버튼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그 동영상을 약간 중지를 시켜주고 완벽하게 분석을 좀 해보세요. 분석을 한 다음에 CSS를 저와 함께 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할 실습은 HTML 코드 실습보다는 CSS를 가지고 면 분할을 하는 레이아웃을 만드는 작업에 초점을 주기 때문에 HTML 코드는 재활용을 해서 코딩을 직접 하지 않고 재활용을 해서 사용을 할게요. 사용을 하고 CSS 내용만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새 문서를 일단 만들어야겠죠. 새 문서 만들어서 HTML의 덕 타입을 정해야 되겠죠. HTML5의 덕 타입은 굉장히 쉽죠.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이 되고요. 다음에 HTML 코드 넣어줘야 되겠고 헤드 태그가 있겠고요. 다음에 헤드 태그, 닫는 태그가 나오고 바디 태그, 기본적인 태그 바디 태그가 있겠고요. 자, 헤드 태그 안에는 타이틀 태그가 있겠고요. 메타 태그가 있겠죠. 기본적인 코드만 좀 넣어 볼게요. 8. 예. 자, 이 정도요. 그 다음에 메타 태그, 헤드 태그 안에 우리가 오늘 알아볼 스타일 태그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 CSS 코드를 넣으면 될 것 같고요. 자, 저장을 한번 하겠습니다. 저장은 여러분들 편한 곳에다가 적절히 저장을 해서 실습을 해주시면 되고요. 확장자만 맞춰주시면 되겠죠. HTML로 맞춰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렸듯이 HTML 코드는 재활용을 할게요. 그래서 HTML 여기 헤더서부터 가져오면 되겠죠. 헤더 부분, 다음에 컨텐츠 부분, 다음에 푸터 부분, 컨트롤 C에서 자, 그대로 붙여놓고 작업하는 곳에다 붙여놓고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여쓰기 조금 맞출게요. 네,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CSS를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코딩을 해 나갈 건데 CSS가 없이 HTML 내용만 있죠. 그러면 화면상에서 어떻게 보여지는지 확인을 하고 브라우저에서 실제 보고 작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CSS 없이 HTML만 가지면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록을 한 이런 내용. 여러분들이 매일 방문하는 멋있고 근사한 홈페이지도 CSS를 다 제거를 하면 그냥 단지 정보만 쭉 뿌려지는 이러한 촌스러운 구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만 가지고도 홈페이지는 만들어질 수 있는데 사용자가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겠죠. 그래서 우리가 스타일 시트를 적용을 해서 이쁘고 사용자한테 유저 인터페이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하는데 스타일 시트에서 결과물을 보면 초기화 설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도 외우고 코딩을 하진 않죠. 그래서 이 부분도 그대로 복사해 올게요. 재활용합니다. 코드 컨트롤 C에서 재활용을 하겠습니다. 자, 이것만 넣어도 브라우저에서 새로 고침을 하면 이렇게 어느 정도 그 CSS가 적용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CSS를 적용을 하는데 우리가 작업할 큰 덩어리를 먼저 보면 헤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컨텐츠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가 있었냐면 푸터가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세 덩어리 작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헤더. 헤더는 그 시멘틱 태그이기 때문에 태그 선택자 이용하면 되겠죠. 헤더는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결과물에 보면 GMB서부터 작업하면 되겠죠. GMB 부분, 로고 부분, 히트 메뉴, 그 다음에 LMB 순차적으로 내려오면서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GMB 부분부터 작업을 하면 헤더에 GMB는 클래스니까 클래스 선택자로 선택을 하고요. 위드 100% 주고 백그라운드 속성을 이용해서 약간 어둡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네. 자, 됐고요. 다음에 GMB 안에 리스트 구조로 되어 있죠. 그래서 GMB UL의 구조를 먼저 사이즈부터 1000픽셀, 높이를 30픽셀, 그 다음에
라인 헤이트도 30픽셀로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진을 줘갖고 가운데 정렬을 좀 시킬게요. 네, 이 정도 표현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오버플로워 히든도 좀 주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넘치지 않게요. 자, 그 다음에 리스트 구조니까 헤더에 리스트. 자, 옆으로 나열되어 되니까 플로트 레프트 주도록 하고요. 다음에 리스트 스타일은 다 빼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마진 레프트를 좀 줘가지고 간격을 조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폰트 사이즈는 조금 줄일게요. 0.92em 정도 표현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결과물에서 이 부분에 쭉 나올 수 있겠고요. 자, 여기 픽셀이 좀 빠졌고요. 그러면 이제 보이죠? 자, 색상이 하얀색을 좀 바꾸기 위해서 앵커, 지금 하이퍼링크가 걸려 있죠. 그래서 앵커 태그의 속성을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태그의 컬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예, 16진수 표기법 줬고, 텍스트 데코레이션 논을 줘서 언더라인 다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위쪽에 부분이 다 처리됐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히트 메뉴겠죠. 그래서 히트 메뉴 또 처리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헤더에 히트 메뉴는 로고가 있네요. 로고 먼저 처리하고 갈게요. 자, 로고. 자, 먼저 가로 사이즈 한 200픽셀 정도 주도록 하고요. 높이는 100픽셀 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라인 하이트도 100픽셀 정도 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눈에 좀 잘 보이게 보도 값을 주면 네, 이 정도요. 그 다음에 가운데 정렬하기 위해서 마진 0에 오토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텍스트 얼라인 줘갖고 글자도 가운데 정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됐고요. 자, 위아래 좀 여백을 주기 위해서 마진 위아래 70 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됐고요. 자, 로고는 이렇게 간단하게 끝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히트 메뉴 나오죠. 그래서 히트 메뉴 헤더에 히트 메뉴를 선택을 해서 이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트 메뉴는 그 안에 다 리스트 구조죠. 그래서 히트 메뉴 먼저 UL에 여기다가 오버플로워 히든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로 사이즈를 정하는데 가로 사이즈는 1000픽셀 정도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진을 주시는데 가운데 정렬하기 위해서 오토. 자, 아래쪽에 약간의 여백을 주도록 할게요. 자, 다음에 히트 메뉴가 갖고 있는 리스트 li죠. li에다가 결과물을 보면 오른쪽에 붙고 있죠. 그래서 여기는 플로트 어떤 거? 플로트 라이트 주도록 하고요. 마진은 0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텍스트 얼라인 센터를 주도록 할게요. 다음에 리스트 안에 앵커 태그들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앵커 태그 주고 앵커 태그가 디스플레이 설정이 기본적으로 인라인이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이거를 블록 타입으로 좀 바꾸고요. 그 다음에 폰트 컬러도 짙은 회색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폰트 사이즈도 약간 키우도록 할게요. 자, 패딩은 10픽셀, 30픽셀, 상하, 좌우 다 적용을 하고요. 좀 잘 보이기 위해서 보도 값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실제로 확인을 해보면 자,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자, 표현이 됐는데 여기 지금 하얀 건 메뉴는 그 하얀색이기 때문에 지금 안 보이는 거고요. 자, 여기가 결과물 보면 둥글게 둥글게 표현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퍼스트 차일드와 라스트 차일드를 선택을 해서 보더 레디어스 값을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히트 메뉴에 li에 어떤 거? 첫 번째 퍼스트 차일드의 앵커 태그에 보더 레디어스를 줘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떤 거? 라스트 차일드에다가도 똑같이 주면 되겠죠. 여기다가 보더 레디어스 10픽셀 10픽셀 0을 주도록 하고요. 똑같이 라스트 차일드에다가도 보더 레디어스 이번에는 여기가 10픽셀이면 될 것 같고요. 자, 0일 때는 단위가 생략돼도 상관없겠습니다. 여기가 10픽셀. 네, 그러면 자, 보더 레디어스의 네 가지 값 중에 첫 번째 값이 여기라고 그랬어요. 좌상단부터 돌아가는 거죠. 자, 여기서 퍼스트 차일드가 얘가 오른쪽 정렬되고 있기 때문에 퍼스트 차일드가 여기가 퍼스트 차일드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0픽셀, 10픽셀 0 적용된 거고요. 다음에 라스트 차일드 이쪽 부분이 10픽셀 0, 0, 10픽셀이 적용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히트 메뉴는 작업이 끝났고요. 그 다음에 LNB 부분을 작업할 텐데 LNB는 브라우저에 가로축을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드가 100%면 되겠죠. 그래서 먼저 헤더에 LNB는 클래스니까 클래스 선택자 이용해서 자, LNB는 먼저 오버플로워 넘치면 가리게 히든을 주고요. 그 다음에 위드는 100%, 높이는 30픽셀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패딩은 5픽셀 정도 줄까요? 자, 다음에 보더 탑 위쪽에 보더를 주는데 1픽셀에 대시드로 주고 점선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주고 아이고 자, 여기다가 보더 바텀 아래쪽에는 실선으로 솔리드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됐고요. 자, 대시드 여기 스페링이 하나 빠졌네요. 못하고요. 네, 점선 표현 됐고요. 자, 그 다음에 LNB 안에 구조가 어차피 얘도 리스트 구조죠. 그래서 UL을 선택을 해서 UL의 속성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위드는 1000픽셀로 하겠습니다. 자, 가운데 정렬해야 되니까 마진 0에 오토 네, 이렇게 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스트 아이템에 대해서 하나씩 속성을 주면 되겠죠. 자, 헤더 UL에 li 자, 마진은 5픽셀 정도 주고요. 그 다음에 라인 하이트를 25픽셀 정도 줘서 가운데 정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픽셀이나 25픽셀은 지금 예제이기 때문에 제가 어느 정도 암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바로바로 수치를 입력하는 거고요. 실제 여러분이 현장에서 작업할 때는 5픽셀도 줬다, 6픽셀도 줬다 또는 디자이너가 가이드를 줍니다. 그 가이드에 맞춰서 수치를 입력을 정확하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헤더 리스트 안에 앵커 태그, 메뉴니까 또 앵커 태그가 있겠죠. 그래서 앵커 태그 속성을 주도록 합니다. 자, 컬러 먼저 주도록 할게요. 화면이 좀 잘 안 보이니까 지금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폰트 사이즈도 주고요. 패딩도 주고요. 자, 어느 정도 됐으면 이제 결과 화면에서 볼게요. 네, 그러면 메뉴 1서부터 시작을 해서
어떻게 메뉴 8까지 전부 다 나열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헤더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작업이 다 됐고요. 다음에 컨텐츠 부분 작업을 이제 하면 되겠죠. 자, 컨텐츠 부분 작업하기 위해서 컨텐츠는 아이디였죠. 그렇죠. 디비전트 일반 태그 썼습니다. 그래서 컨텐츠 아이디 선택자로 선택을 해서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로 사이즈 정할게요. 가로 사이즈는 1000픽셀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진, 가운데 정렬하기 위해서 마진 0에 오토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컨텐츠를 보면 크게 섹션 1과 섹션 2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작업을 선택을 다시 해야 되겠죠. 컨텐츠 클래스니까 클래스 선택적 섹션 1 이렇게 선택을 하고요. 자, 일단 오버플로우 넘치면 가리개 히든 주고요. 위드는 1000픽셀 주도록 하겠습니다. 높이는 한 400픽셀 정도 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정렬, 브라우저에 가운데 정렬하기 위해서 마진 0에 오토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눈에 좀 잘 보이게 보도값 줄게요. 자, 그 다음에 섹션 1에 섹션 1이 여기죠. 여기 안에 디비전 태그가 두 개가 있죠. 요거에 대한 속성 줍니다. 자, 일단 옆으로 가로로 배열돼야 되니까 플로트 레프트를 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높이는 400픽셀 정도 주도록 하고요. 라인 헤이트도 400픽셀 정도 주고 눈에 좀 잘 보이기 위해서 보더 1픽셀 솔리드의 색상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박스 사이징도 주도록 할게요. 보더 박스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과물을 보면 네, 이렇게 표현이 됐고요. 그다음 각각에 대해서 이제 사이즈 면적을 첫 번째 녀석과 두 번째 녀석의 면적을 지정해 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보면 이름이 사이드 배너, 아니, 슬라이드 배너, 사이드 배너네요. 그래서 이렇게 컨텐츠에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요. 첫 번째 녀석은 전체가 1000이었으니까 700 정도 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그대로 코드 똑같은 코드겠죠. 여기가 슬라이드가 아니라 사이드 배너 이제 네. 자, 전체가 1000이었으니까 여긴 300이면 되겠죠. 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히트 프로덕트 남았죠. 자, 히트 프로덕트는 섹션 2에 있는 거죠. 그래서 섹션 2를 선택을 해주고요. 자, 가로 사이즈, 세로 사이즈 정하겠습니다. 가로 사이즈, 세로 사이즈 1000픽셀에 높이는 400 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라인 헤이트도 400 정도 주도록 하고요. 자, 다음에 마진 탑 위쪽에서 약간 공백을 주기 위해서 10픽셀 정도 떨어뜨려 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좀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보더 값 솔리드 이렇게 해주고 박스 사이징 네, 이렇게 처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글자도 가운데 하기 위해서 텍스트 얼라인 정도 하나 넣어줄게요. 네, 됐습니다. 자, 다음으로 히트 프로덕트 여기 안에 있는 히트 프로덕트죠. 클래스 선택자죠. 그러면 클래스 선택자 선택을 해서 요런 리스트가 가로로 배열될 수 있게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컨텐츠 클래스 명이라든가 아이디 명은 대부분 되신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이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오타의 확률을 줄여나갈 수가 있겠죠. 자, 히트 프로덕트는 오버플로워 어떻게 히든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히트 프로덕트에 어떤 게 있냐면 리스트가 있었죠. 그래서 ULLI는 자, 리스트 하나의 아이템의 가로는 240 픽셀 정도로 주도록 하고요. 플로트는 어떻게 왼쪽으로 정렬되어 되니까 레프트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더 두께를 주기 위해서 1픽셀의 솔리드에 색상 주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 됐고요. 박스 사이징 보더 박스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리스트 스타일 빼야 되겠죠. 리스트 스타일을 빼기 위해서 논을 주고요. 마진을 주는데 오른쪽 좀 주고 다 빼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여기 보면 오른쪽에만 다졌죠. 첫 번째 아이템서부터 좀 적용이 되기 위해서 여기서 첫 번째 아이템에는 어떻게 퍼스트 차일드에다가 어떻게 주면 돼요? 마진 레프트 7픽셀을 추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과물을 보면 이렇게 되겠죠. 히트 프로덕트 네, 이렇게 히트 프로덕트 다 중간중간에 여백이 들어간 거 확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얘네들이 지금 사이즈나 정렬이 좀 안 이루어지고 있죠. 자, 어딘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자, 보면 섹션 1이 아니라 여기 2겠죠. 2를 지정을 하고 다시 정렬을 하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큰 덩어리 나왔고요. 자, 이 가운데 정렬이 또 안 되고 있네요. 마진 오토 0이 빠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자, 여기 보시면 정렬이 조금 안 되고 있는데 어디가 안 되고 있는지 좀 디버깅을 해 볼게요. 자, 컨텐츠인데 컨텐츠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거 보니까 이거 오타네요. TENT죠. 이렇게 수정을 할게요. 수정을 하고 나서 자, 브라우저 다시 한번 다시 진행을 하면요. 됐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이 MD 프로덕트와 요 밑에 부분을 한번 직접 해보세요. 그래서 똑같이 하면은 프로덕트하고 똑같이 여기 프로덕트도 조금 못하죠. D죠, D. 그래서 D로 수정을 합니다. MD 프로덕트도 히트 프로덕트하고 여러분이 똑같이 작업을 하시면 똑같이 4개의 열로 표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밑에 부분 있죠. 밑에 부분, 푸터 부분은 별거 없겠죠. 4덩어리로 그냥 쭉 나온 건데요. 요거는 결과를 좀 볼게요. 결과를 보면 4덩어리에서 첫 번째 덩어리, 그 다음에 NTH 두 번째 덩어리, 세 번째 덩어리, 라스트 덩어리 이렇게 각각의 덩어리에 대해서 사이즈를 정하고요. 맨 마지막 건 1000픽셀이래요. 그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1000픽셀이니까 첫 번째는 200, 두 번째 500, 다음에 세 번째 300,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이 1000이죠. 그래서 각각 가다가 면적이 더 없으니까 밑으로 떨어져서 1000픽셀 맨 마지막 거가 밑으로 떨어져서 표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거까지는 여러분이 한번 직접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이 직접 한번 해결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나마 그 쇼핑몰 레이아웃을 일반적인 쇼핑몰의 레이아웃을 한번 잡아봤는데 여러분들이 이 정도만 내가 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나 혼자 할 수 있다 라고 하시면 여러분이 매일같이 보는 홈페이지, 화려한 홈페이지들의 레이아웃도 다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단지 사이트가 화려하다는 건 이 안에 이제 디자이너한테 많은 이미지를 받고 멀티미디어적 요소를 받고 다음에 여러분이 다음에 학습하게 될 자바스크립트 등의 내용을 많이 가미를 하면 멋진 홈페이지가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요소들을 이용을 해서 이제 완전한 홈페이지를 다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HTML과 CSS를 이용해서 쇼핑몰 레이아웃을 오늘 만들어 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HTML 내용과 CSS를 같이 작성을 하기에는 버거울 겁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HTML로 내용을 일단 리스트 구조가 됐건 디비전 구조가 됐건 아니면 테이블 구조가 됐건 내용을 전부 다 작성을 먼저 하세요. 그러면
아무런 디자인되지 않은 레이아웃이 빠진 빈 문서, 내용 문서가 만들 수가 있겠죠. 거기다가 클래스와 아이디를 하나씩 추가하면서 CSS의 속성을 하나씩 추가를 해주시면 웹페이지 완성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